당신은 그것을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만집니다. 거울보다도 더 자주 바라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을 느끼고 당신의 침묵을 듣고 당신의 진동을 흡수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한 번도 그것을 재단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해준다면 지금 당신 손에 들려있는 그 휴대폰이야말로 당신의 의도와 하늘을 잇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일 수 있다고 하면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오직 한 단어에 숨겨진 코드입니다. 금지된 단어, 모든 것을 바꾸는 단어, 계속 시청하세요. 오늘 당신은 평범함을 신성함으로 바꾸는 방법과 숨겨진 한 장의 종이로 당신에게 원래부터 속해 있던 풍요를 여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이런 평범한 것이 어떻게 신성해질 수 있는지 깨달아 본 적이 있나요? 휴대폰,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들고 가지고 다니고 바라보는 이 물건은 당신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눈을 뜰 때, 조용히 기도할 때, 꿈꿀 때, 절망할 때도 함께 있죠. 그리고 당신도 모르게 그것은 당신 정체성의 가장 내밀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건 이 현대의 거울이 보이지 않는 재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재단. 돌도 나무도 아닌 진동의 재단. 당신의 주위가 머무는 곳을 통해 하늘이 땅과 만나는 지점.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100년도 더 전에 이 영적인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 예전에는 거울이나 목걸이, 부적을 사용했지만 오늘날 당신은 주머니 속에 당신만의 신성한 물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것은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것. 왜냐하면 변화를 만드는 것은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당신이 숨겨놓은 것입니다. 한 장의 종이, 하나의 단어, 당신의 에너지를 새로운 현실에 맞추겠다는 하나의 선언.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의 휴대폰을 단순한 도구로 계속 다룰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당신과 풍요 사이의 가장 강력한 포탈이라는 사실에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미 받았다고 선언할 것인가? 삶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반복하는 것으로 형성됩니다. 놀라운 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한 번 말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매일 아무 말 없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저항 없이 유지하는 것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신의 휴대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모든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하루에 가장 많이 만지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쥘 때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당신이 현실로 만드는 것 사이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활성화됩니다. 이 미묘한 반복이 단순한 행동을 강력한 의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더 이상 단지 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조용한 명령이 전해집니다. 과학은 이것을 신경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가 하나의 물건을 반복되는 감정과 연결 지을 때 생기는 현상. 그리고 플로렌스는 현대 연구보다 훨씬 앞서 이 연결이 의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단 하나의 명확한 의도를 심는 것만으로 살아있는 하나의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받아들인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수백 번이나 손에 쥐는 휴대폰 뒤에 그 단어가 숨겨져 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에너지는 그것을 흡수합니다. 당신의 영적 장이 반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 조용한 반복이 보이지 않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숨겨진 선언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말투도 호화로운 옷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살아있는 진실.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영적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서지고 거절당하고 믿음도 잃어버린 여성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파멸을 계시로 바꿀 용기를 가졌습니다. 파괴적인 이혼 이후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버려진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서 물질 세계가 주지 못한 답을 찾기로 한 것.
플로렌스는 사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메모는 대학 강의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새벽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영혼이 답을 외칠 때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 그리고 이후 수천 명의 인생을 바꾸게 될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강력해서 거의 위험해 보일 정도였던 원리. 우주는 소원에 반응하지 않는다. 수용에 반응한다. 그녀는 성경, 고대 경전, 여러 문화의 신성한 상징들을 탐구했습니다. 비교하고 연결하고 실험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영원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권위 있게 확언한 것은 현실로 되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결핍이 가장 깊었던 그 지점에서 그녀는 수세기의 영적 프로그램을 깨뜨리는 단어를 선언했습니다. 받아들인다. 그녀는 요청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언했을 뿐.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잊혔던 지불금이 나타났고 고객들이 돌아왔으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정체성을 바꾸면 우주 전체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는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곧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한번 활성화된 사람은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인다. 짧고 단순하며 거의 평범한 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 단어를 제안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선언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욕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즉시 영적인 위치를 바꿉니다. 구걸하던 자에서 상속인으로, 결핍하던 자에서 수용하는 자로, 기다리는 사람에서 주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아직 부족하다고 해석합니다. 필요해요 라고 하면 결핍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기다림을 끊고 이미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받아들인다는 단어는 미래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신성하게 만듭니다. 축복은 이미 주어졌고 이제 당신의 역할은 쫓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단어는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죄책감과 기다림에 의존하는 종교적, 사회적, 정서적 구조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하인으로 붙들어 두고 싶은 이들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플로렌스가 밝혀낸 진실은 대담합니다. 당신은 직접 근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자 없이, 끝없는 의식 없이, 영적인 위계 질서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믿음, 그리고 한 단어. 그리고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손에 쥐는 그 물건 뒤에 이 단어가 숨어 있다고. 당신의 휴대폰이 조용한 거울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백 번 반복되는 선언, 받아들인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무언가가 깊이 바뀌는 순간은 언젠간 될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미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진정한 변화는 돈이 생기거나 기회가 오거나 상황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이 정체성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것이 단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내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받아들인다. 이 단어는 단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합니다. 어린 시절 사회, 종교 안에 심어진 결핍의 오래된 패턴을 부수고 새로운 뿌리를 심습니다. 번영할 자격이 있음을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정체성,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정체성, 축복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정체성. 플로렌스는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비밀의 암호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이 단어가 당신 안에서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인 자세를 교정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척추를 곧게 씁니다. 당신을 의심의 바닥에서 끌어올려 신뢰의 왕좌에 앉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필요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진정한 상속인의 진동과 같아질 때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자원이 나타납니다. 흐름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용자, 받아들이는 자. 당신은 거울 앞에서 긍정 문장을 말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공책에 문장을 써본 적도 있고 만트라를 소리내어 반복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이해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단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입니다. 플로렌스는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적인 것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은 올바른 단어를 올바른 물건과 결합시켜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침묵과 함께 사용할 때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여기서 휴대폰 뒤에 숨겨진 종이의 의식이 드러납니다. 트릭이 아니라 하나의 서약으로, 당신과 우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으로, 단순하지만 의도로 가득 찬 행위로, 받아들인다는 단어를 조용히 정성스럽게 쓰기, 휴대폰을 잡을 때 손이 닿는 정확한 자리에 그것을 놓기, 그리고 이 행위를 신성한 비밀로 간직하기, 말하지 않기, 설명하지 않기, 정당화하지 않기. 왜냐하면 침묵도 기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신성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침묵으로 보호된다. 왜냐하면 선언을 너무 이르게 드러내면 당신의 에너지는 타인의 의심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당신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진동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바로 현실화가 일어나는 그 공간에서.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써보세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선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오늘 나는 나의 재정적 삶에 흐르는 풍요의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댓글이 아닙니다. 의도로 심어진 씨앗입니다. 당신의 말과 우주 사이의 가시적인 계약, 그리고 지금부터 침묵이 그 씨앗이 꽃 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휴대폰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욕망, 걱정, 습관,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이나 당신은 그것을 만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눈을 뜰 때, 결정을 내릴 때, 꿈을 꿀 때, 미래를 두려워할 때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것은 항상 당신의 에너지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플로렌스는 디지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살았다면 그녀는 즉시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작은 빛의 직사각형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현대의 부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 뒤에 힘의 단어를 숨겨두면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의도와 현실 사이의 직접적인 접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휴대폰을 쥘 때마다 그 종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용히 진동하며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당신이 심어둔 선언을 계속 강화합니다. 과학은 이것을 무의식적 반복이라 부릅니다. 영성은 그것을 신성한 재프로그래밍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효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루 수백 번 조용히 선언되는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손바닥에 성소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제단, 그저 손을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손길 하나하나마다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당신의 정체성에 다시 새겨집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것은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의가 향하는 곳에 에너지가 가고 에너지가 가는 곳에 현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화는 하나의 주기, 하나의 신성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벗겨지고 에너지가 정렬되며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시간. 플로렌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진정으로 준비된 이들을 위해 고급 실천법 하나를 남겼습니다. 11일의 기법. 이것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기로 결정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기로 한 사람들을 위한 것. 11일 동안 연속으로 휴대폰 뒤 종이의 의식은 새로운 차원을 갖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단어는 여전히 뿌리이지만
매일 아침 새로운 변형이 더해집니다. 새로운 계단, 새로운 진동 코드. 첫째 날에는 단순히 받아들인다. 둘째 날에는 번영을 받아들인다. 셋째 날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문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높은 영적 허용의 주파수에 당신의 에너지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새로운 종이, 각 종이는 새로운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선언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나는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당신의 휴대폰은 늘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이 단어들의 수호자가 됩니다. 당신과 함께 진동하며 당신과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을 증언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당신은 아마도 작은 우연들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7째 날 무언가가 바뀝니다. 가벼움, 하나의 신호, 하나의 열림. 그리고 11번째 날에는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일관성으로 훈련된 잠재의식은 이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연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론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개념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더 깊이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단순한 휴대폰 뒤 종이 의식을 실천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지속성과 의도 그리고 침묵으로. 엘레나는 싱글맘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의 풍요를 받아들인다 라고 쓰고 그 종이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인다. 7째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예고도 없이 그 서류는 그녀가 이 의식을 시작한 다음 날에 이미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안드레스는 배달원이었고 삶의 정체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받아들인다 라고 썼습니다. 명상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의 손에 항상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 한 고객이 그에게 다른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요청하지도 이력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단지 그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에 진동이 정렬되면 문을 억지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밀기만 해도 열립니다. 마리엘라는 고통스러운 이혼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인다 라고 썼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아픔 속에서 휴대폰을 만졌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 출발을 하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먼 곳의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그리고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바꿀 때 일어나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받아들임은 하나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큰 무엇, 영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플로렌스는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숨겨진 소망이나 아름다운 바람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동 명령이며 깊은 헌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헌신은 의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활성화한 모든 것은 동시에 당신 안에서도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기반이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들어온 것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흥미로운 패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돈이나 인정, 해결책을 끌어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모두 잃는 경우. 이는 우주의 벌이 아닙니다. 끌어온 것을 지탱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에너지는 법칙을 따릅니다. 그중 하나는 조화입니다. 의식 없이 끌어온 것은 사라지고 감사 없이 받은 것은 흩어집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진동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뒤에 종이를 사용할 때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면의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거지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조작하려는 마법사도 아닙니다. 당신은 경외심과 성숙함, 존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상속자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이 지속되는지는 당신의 삶에 대한 자세가 결정합니다. 풍요는 자아를 부풀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확장시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 일관성, 목적이 있는 곳에만 머뭅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든 너무 일찍 말하면 그 힘을 잃는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플로렌스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에게 침묵은 회피가 아닌 신성한 방패였습니다. 때 잃은 공개는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심, 무심한 웃음, 냉소적인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며칠 동안 쌓아온 진동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휴대폰 뒤에 숨긴 종이의 의식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 설명하지 않을 것, 변명하지 않을 것, 보여주지 않을 것. 누군가 그 종이를 보고 물어본다면 미소 지으며 말하세요. 개인적인 메모예요. 그것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우주 사이의 조용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영적 계약은 청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외심을 필요로 합니다. 플로렌스는 타인의 의심이 설령 당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에너지장의 균열처럼 스며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미세한 급만으로도 에너지는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민감합니다. 당신이 대답하지 않아도 당신이 느끼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언을 희귀한 씨앗처럼 지키세요. 그 씨앗은 어둠 속에서 싹이 트고 침묵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꽃을 피울 때가 되면 아무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가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 것은 세상 앞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침묵하는 자는 탄생 중인 것을 지켜냅니다. 이제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바라보며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법도 우연도 미신도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정밀한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당신이 일관성과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이 의식이 효과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은 정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사실 많은 이들은 계속해서 요청할 것입니다.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언젠가라는 꿈을 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욕망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체성에 반응한다는 것을, 그리고 받아들인다를 내면의 권위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만이 노력 없이 문이 열리는 그 차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질문보다 먼저 답이 오는 곳, 감지하기도 전에 흐름이 이미 시작된 곳. 그러니 지금 상징적인 제스처 하나를 해보세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마치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쉬고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하세요. 돈이여, 나는 내게 명령한다. 매일 나에게 흐르도록. 나는 너를 감사함으로 평화로 그리고 배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받아들인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영적 계약입니다. 하나의 진동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봉인하고 싶다면 지금 댓글에 써보세요. 오늘 나는 나의 재정적 삶에 흐르는 풍요의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의도와 함께 쓰세요. 존재감과 함께, 진심으로. 그리고 만약 이 말이 당신 안에 어떤 것을 건드렸다면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여기서는 변화를 일으키는 숨겨진 코드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풍요는 당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